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하죠. 중국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영국도 안 좋고 다 심각하답니다. 꽤 긴 침체가 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Q10 사태, TMF 사태가 하나의 신호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쇄 도산이 벌어진다라고 하죠.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9억을 대출받았는데 7억으로 빠지면요. 그냥 이제 집을 팔아도 대출이 2억이 남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이제 닥치는 거죠. 개폭망인 거죠. 대출 갚느라고 빚에 허덕이면 생활이 엉망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꽤 충격적인 거죠. 연끌 안 되는 삶은요, 수십 년간 빚 갚으며 몰락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과 귀가 부동산에 이제 멀어서 그냥 방치한 탓에 망가진 겁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는 겁니다. 빚짐에 놓여야 되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실종자 뉴스도 대폭 늘어난답니다. 달콤한 목소리로 이제 돈 벌게 해준다라고 했던 그런 건 다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의심하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새는요, 가난하게 보이게 위장하는 게 대려 유행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답니다. 상대적인 빈곤, 박탈감 때문에 자신보다 더 잘 살면 반발심이 생겨서 증오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되려 돈 없는 척 해야 되고 가난한 척 하는 게 맞답니다. 참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되게 상황이 많이 이상하죠. 이래저래 반국가, 반사회적인 인간들에게는 사형을 내려야 될 정도로 지금 악인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동하는 서민들을 덩쳐먹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더 많죠. 생각 없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다 눈 감아주고 있어서 개판된 겁니다. 윤석열, 윤대지를요, 광화문 사거리에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김건희 영부인이라고 하는 년이 사기 쳐먹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싸돌아다니는 걸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월세 사기, 리딩방 사기, 온갖 사기를 저지른 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세 사기로 잡힌 사람만 6,8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건국 이래에 이 사기 사건들이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때보다 노무현 때, 김대중 때, 문재인 때 사기 사건들 많이 벌어졌겠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저래 한국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게 느껴지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끌한 사람들 뒤집어지는 거죠. 개막장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TMF 사태와 유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구형배 사형시켜야죠. 류강진이나 루아영 같은 악질 경영진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돌로 쳐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놈의 나라에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제 지인도 TMF로 해서 지금 결제받지 못했던 금액이 30억이 넘는데요. 그 친구의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원들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쇄로 대금 결제 못 해줘가지고 같이 망하는 일들이 아마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살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난리다라는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이런저런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너무 심합니다. 무서운 시대,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오른다 그러고 가산금리 부과된다고 하고 이래저래 이제는 일부 원금 상환 안 하면 대출 연장 안 된다라고 하는 연락도 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환상 계속 심어주고 계속 이자 올리고 버티라고 또 계속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 병신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살아남아야지 뭐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엉망인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잘 견디고 버텨야 되는데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도 똑같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에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내피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지독한 나의 관리도 자기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까불어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래저래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라 꼴도 엉망이고 회사 꼴도 엉망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정도로 많이 위험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영업질하는 쓰레기들도 있고요. 이래저래 사업병에 취해가지고 헛짓거리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며 살 국리를 내야 되겠죠. 함부로 남에게 대접받는 것, 남의 호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의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함부로 인생을 모험 걸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만하고 과시하고 드러낼 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성공은 좋은 게 아니다. 교만하고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젊을 때 고생 많이 하는 게 노년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한때는 몰랐습니다만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마음을 이제 보수적으로 먹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경제가 엉망이고 내수가 부진한데 이런 상황에 함부로 나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소심하고 좀 보수적으로 사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꼭 돈 없는 인간들이 호탕하게 사람 좋은 척하고 과시하고 드러냅니다. 남의 돈 함부로 생각하고요. 근데 보통 자신의 삶을, 자신의 업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좀 대체로 성격 좋은 사람보다는 좀 꼬장꼬장하고 좀 외골 수인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남들에게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삶은 고통과 고독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자산 붕괴는 닥칠 일이고 이자내고 사는 삶은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절망은 헛된 희망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막연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3년만 지나도 병 걸리고 힘들어진답니다. 왜냐?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제 그들은 피우고 가시하고 드러낼 줄만 알았지 내려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망가진다고 하죠. 우리는요, 함부로 성공파리, 희망파리, 힐링파리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2IMF다. 대출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기꾼들의 말에 놀아나지 말라. 대공황 연쇄 파산이 우려되는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미국 대선 공약이 식료품 가격 제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미 경제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저가 상품 밀어내기 수출 때문에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뭔가 괜찮을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한 놈들 전부 다 사기꾼이고 허세 부리고 가시하는 건데 전부 다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인데 함부로 뭔가를 하라고 꼬드긴 놈들 다 쓰레기들입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나름의 선택의 하나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부인이 주가 조작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지금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을 더 몰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